잠깐만요. 갑자기 확 감정이 올라 잠깐.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를 해도 이상이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질환들, 특히 자율신경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 정희진입니다. 한의사님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한의대를 택하셨다는데 어떤 순간에 직장 체질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셨나요? 서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약간 떠밀리듯이 대기업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던 부분들도 아닌 직장이기도 해서 그런지 잘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부장님, 상무님을 봤을 때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저 자리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라는 사람을 관찰을 해보니까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되게 강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되게 사람들 관찰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살아오는 습관, 생활 태도 뭐 이런 거를 더 빨리 캐치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의료 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좀 더 관찰하고 거기에 내 재능을 발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한의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좀 많이 몸이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의대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한의사 면허를 딴 상태에서 또 암을 알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확 감정이 올라 잠깐. 이제 제가 한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전부터 신호는 계속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뭐 힘들고 이런 건 있었지만 육아하느라 힘들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이,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여기 다 이렇게 볼록볼록 다 올라왔고 거기는 다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 몸에 이렇게 눈에 너무나도 확연히 띌 만큼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는데도 나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기도 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이한테 내가 오랫동안 지켜주지 못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거쳤는데 불안감도 있었고, 내가 괜찮을까? 행복한 그런 그림만을 그리던 사람이 장벽이 딱 앞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결과가 이렇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막 가다가도 그냥 주르륵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운동도 시작하고 면을 끊고 이제 그때부터 식단도 조절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또 개원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이 요즘에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유라던가 네. 추측하자면 어떤 네. 것들이 혹시? 저한테 이제 신호가 되게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피로감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피로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목이 붓는다든지 알 수 없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도 좀 있었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갑상선 같은 거에 기능이 이상이 오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어느 정도 화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이런 호르몬 균형들이 깨지면서 갑상선 조절 기능에도 이상이 오고 갑상선에도 암이 생기기 쉬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이렇게 갑상선 질환이나 아니면 자율신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오셨을 때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종종거리고 사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자분들은 왜 남자들이랑 좀 뇌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뇌의 연결이 앞에서부터 전두엽부터 후두 쪽으로 연결이 더 강한 반면에 여자들은 좌우의 뇌의 연결이 훨씬 더 남자보다 강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 앉아서도 상대방 여기 대각선으로 다가오는 상사의
자신의 기분이 벌써부터 캐치가 되고요. 동시에 내가 그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일도 너무 하고 있어요. 오늘 식사 준비는 뭘 해야 되지? 가서 나는 또 뭘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모든 생각이 동시다발로 다 되는 게 바로 여자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잘하다 보니까 자기 몸이 실제로 얼마나 갈아 넣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휴식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요. 요즘에 막 인스타 같은 것도 너무 막 갓생 사는 거, 잘 차려입는데 자기 일도 잘하고 심지어 아이들도 잘 챙기고, 그런 분들 보면서 다들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적절히 쉬어주고 내 건강을 챙기고 다시 리듬을 회복하고 흐름을 잘 챙기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저도 많이 추구하는 바예요. 저도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거든요. 지금 요즘에 제가 그 갑상선 암을 진단받고 나서 이후에 계속 생활하면서 늘 생각하는 바는 균형을 찾고 내가 휴식할 시간을 충분히 쥐어주고 그래야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합니다. 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마음을 살짝 들려주신다면. 제가 특히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몸이 너무 지치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병원을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불안은 내가 이게 정말 나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아오면서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과연 나는 내 몸을 챙길 수 있을까?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한의사로서의 길은 갈 수 있는 걸까? 이런 불확실한 두려움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현재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 몸 상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함,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다 너무 한꺼번에 물려오면서 불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자율신경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분들이 느끼시는 게 내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 몸 상태, 그리고 나한테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내 몸에게 뭘 해줘야 될지, 내 마음에게 무엇을 해줘야 이게 낫는 건지를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수록 자기의 현재 상태를 잠잠하게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진단도 받으시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고 조언도 들으시고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의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풍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멋지게 이 자리에 계신데, 그럼에도 이 한의사라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보람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죠. 여러 순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제가 한의대를 내가 가길 너무 잘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는 역시 제가 갑상선암 이후에 이제 막 알 수 없는 두근거림, 불면, 불안, 우울감 이런 거에서 치료하고 활기를 찾고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게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내가 이런 힘든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자신감을 갖게 된 그런 계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기들은 환자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특히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나 자율신경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나아가시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나는 한의사를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처음에 자율신경 문제를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약간의 불안이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진료실에 대기실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거나 들어오실 때의 모습을 보면 다들 표정이 없으세요. 되게 우울하세요. 그리고 눈이 되게 초점을 좀 잃었어요. 표정도 없고 초점을 잃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진료를 서서히 해나가면서 그리고 저랑 상담도 하시고 한약도 드시고 침치료 받고 건강이 좋아질 때마다 이분들이 표정이 생기시고 생기가 생기시고 그리고 눈에도 정말 반짝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시거든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저도 늘 더 보람을 느끼고 또 저도 사람이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또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히려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 장문의 5장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환자분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어려움들, 어려운 사정들로 인해서 몸에 오신 증상은 계속되는 구토였어요. 그리고
공황 증세가 같이 있으셨어요. 한 6개월째에 이제 모든 약을 드시고 계시던 기존의 약들을 다 끊게 되셨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생활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약을 끊고 난 이후에 체중이 엄청나게 감량이 되셨어요. 자연스럽게 빠지셨어요. 활력도 찾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먼저 말씀하신 게, 원장님 저 몰랐는데 제가 눈빛이 이제 살아있게 됐어요. 눈에 이제 빛이 나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저도 제가 갑상선 암을 앓고 너무 좌절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건 진짜 자신감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왔었거든요.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든 아니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또 어떤 증상이 오고 아프더라도 이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제가 그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원장님을 만나서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이기도 했고, 제가 아팠던 그 시기가 딱 지금 그분의 나이랑 똑같아요. 제가 한 10몇 년 또 달려오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또 생각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인데요. 그러면 같은 경험을 지난 시청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좀 가장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기도 하시고 내원하셔서 말씀하기도 하시는데요. 이걸 어디서부터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을 만큼 그렇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당장 모든 걸 어떤 약으로 잠깐의 치료로 완전히 다 180도 바뀌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고 하나씩 치료해 나가시면 분명히 바뀌고 지나고 났을 때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이제 건강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도 많이 바뀌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내 몸이 주는 신호들이 어떤 건지를 잘 바라보시고 그러면 그 신호를 달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씩 치료를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내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열심히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정희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